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속 시원한 진단을 지금부터 이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UNS 하우징 유재성 대표 도움 말씀 들어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최근 너무 올라서 투자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의 궁금증들 고민 너무나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께 무료 상담 신청해 주세요. 전화 02-2077-6357번 열려 있고요. 문자 소통도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자세하게 전화서 013-3366-8290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책임지고 고민 반드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표님과 시장에 대한 분석,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매물은 없다라고 하고 청약은 광풍이 분다라고 시장이 조금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진단 내려볼까요? 자, 혹시 우리 앵커님 게임 좋아하십니까? 게임 좋아하죠. 아, 그래요? 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도 이제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게임 이론으로 많이 설명을 하잖아요. 자, 결국은 우리가 게임에서 이기는 게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기는 게임을 하려면 게임의 이제 이 룰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게임의 룰이 어떻게 되고, 또 여기에서 게임 메이커는 누구고, 또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는 누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올 한 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규제라는 이제 정부 쪽하고, 자, 이제 시장이라는 이쪽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이제 게임 같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렇죠. 자, 그런데 결국, 시장과 정부의 이 게임에서 일단은 그렇죠. 지금 23주 연속 상승 랠리를 달리는 것을 기준에서 본다라고 한다라면 일단은 정부에 대해서 시장이 이번 게임에서는 판정승을 거뒀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결론이랄까요? 이런 걸 내드리면서, 자, 그렇다면 왜 이런 게임에서 시장이 이겼을까? 정부가 그렇게 서슬퍼렇게 달려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고, 자, 이 게임의 룰 안에서 또 중요한 것들이 사실 이 게임 메이커, 그 안에서도 핵심 키워드가 되는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제가 이제 4가지를 뽑아서 지금 이 키워드들이 어떻게 이 게임의 룰을 바꿨고 또 시장이 이기도록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도요. 경제적 재화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경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경기라고 하죠. 경기의 흐름하고 무관하진 사실 않습니다. 자, 사실 경기가 좋아지면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는 게 맞겠죠. 아까 앵커 오프닝에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자,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비정상적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는 이런 기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을 올라가게 하는 그 키워드, 그 게임의 룰을 바꾼 바로 어떤 걸까요? 그 범인이 바로 제가 유동성이라는 이 친구를 한번 찾아냈습니다. 자, 유동성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돈이죠. 자, 돈이 넘쳐나면 장사 없다. 이렇게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단 작년에 그 1억 원 이상 지금 고소근로자 이제 그 추이를 좀 봤더니 지금 한 49만 명, 거의 50만 명이 가깝습니다. 거의 한 해에 지금 5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난. 자, 경기가 어렵다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소득 근로자들은 계속 더 쏟아져 나오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 같아요. 자, 일전에 이제 리얼 대치라고 아시겠지만 461대 1까지 간 강남 안에서, 보통 강남 안에서 이제 아파트 경쟁률이라는 거는 한번 6, 7대 1만 해도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데 461대 1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파트가요. 24평형 같은 경우에도 거의 분양가가 13억입니다. 아무리 로또 하지만. 자, 33평 같은 경우 84제곱미터가 16억 정도 하죠. 자, 그러면 이쪽에 청약을 하려고 한다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죠. 현금이 24평형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면 보통 한 10억 정도는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9억이 넘어가니까 중도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러니까 지금 15
5년 동안 무주택이었던 이 많은 사람들이 뭐 10,000명, 20,000명이 쏠려간다라고 하면 그렇죠. 우리가 이거 너무 좀 신기하다라고 이제 할 정도로 이제 그런 건데 자, 어쨌든 이런 고소득 근로자들이 많이 숨어 있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좀 돈이 넘쳐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뭐 올 한 해 가장 큰 게 이거죠. 1.25% 이제 역대 최저 기준금리가 되겠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기준금리를 3번을 인하했고, 자, 우리나라는 2번을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5%인데요. 자, 한국은행이 이번에는 인하를 안 하고 이제 동결 결정을 해서 지금 정지는 돼 있지만, 어쨌든 지금 소수 의견으로 1%로 그렇죠. 지금 0.25를 더 낮춰놔가지고 1%로 낮춰야 된다는 소수 의견이 나왔어요. 자, 이러니까 지금 내년 뭐 상반기 늦어도 한 2, 3월 정도에는 한 번 더 추가 금리 인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다라는 거죠. 자,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거는 당연히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더구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좀 돈이 풍부해지는 것들이 있겠고. 자, 또 하나는 이제 513조의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슈퍼 예산인데요. 지금 올해도 그랬었고, 자, 지금 2030 광역 교통망에 의해서 GTX A노선, B노선, C노선, 여기에다 신안산선, 뭐 GTX 지금 D노선까지 얘기가 나오죠. 또 여기에다가 또 많은 지금 SOC 사업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내년이 더 이제 활성화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금리는 금리대로 낮고, 자, 이걸 통화정책이라고 하죠. 통화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저 여기에다가 재정정책을 통해서 또 많은 돈들이 풀리다 보니까 결국은 유동성이 넘쳐날 수밖에 없겠죠. 내년 같은 경우는 더 하죠. 자, 45조의 어마어마한 토지 보상금까지 풀립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유동성에는 정말 장사가 없다. 자, 더더구나 또 뭐 올 한해 봤더니 대출 규제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뭐 DSR까지 뭐 그 DTI에다가 DSR까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택 대출이요. 지금 3년 내에 지금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가계빚 같은 경우에도 1,570조라는 정말 사상 지금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정부가 나서서 대출을 못 받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죠. 저금리 상황 하에서는 많은 대출을 내서 뭐 정말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더구나 또 대출을 못 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 편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갭 투자도 올 한 해 굉장히 활성화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요. 분양가 이 상한제라는 친구가 있는데,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기 부양책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호재가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아니 분양가 상한제 나오고 하고 나서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자, 근데 원래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정말 마지막 규제의 끝판왕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강력한 규제책으로 계속 이야기됐던 거죠. 자, 그런데 오히려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게임의 룰이 규제에서 오히려 호재로 바뀔 정도로 그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뭐 가장 큰 게 자, 양도세 중과하고 이제 맞물려서 제가 매물 부족 심하라고 했는데 지금 뭐 11월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서울에 지금 그 거래 건수가 거의 2,000건까지 떨어졌는데 자, 그만큼 지금 안 돈다는 얘기거든요. 전반적으로 봐서. 자, 근데 그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양도세 중과겠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 내가 팔려고 하면 2주택 이상인 분들은 거의 뭐 한 57%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또 양도세. 3주택인 경우에는 거의 68% 가까워. 이러다 보니까 양도세 중과 때문에 매물이 시중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 거기에다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까지 나오다 보니까 자,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자, 재건축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 잘 못하게 하는 이런 거들. 자, 재개발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뭐 지금 뭐 서울시에서 고발까지 하고 지금 뭐 난리가 지금 난 이런 상황인데 자,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분양가 상한제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좀 뭐 계속 브레이크를 걸면서 사실상 매물 부족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부동산 가격을 지금 뭐
뭐라 그럴까요? 뭐 공급 부족의 공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죠. 자, 또 하나가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또 이런 걸 만들어냈습니다. 청약 통장이 지금 2,500만 개예요. 정말 청약 열풍이라고 할 정도죠. 정말 1순위가 1,000만 명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에 뭐 정말 경쟁률이 461대 1이니까 뭐 말할 수가 없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오히려 로또를 만들어내는 30억짜리 뭐 아파트가 15억, 16억에 뭐 분양이 되니까 뭐 당연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더더구나요. 자, 제가 패턴의 내성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이런 거죠. 자,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면 정부가 규제를 내놓습니다. 자, 규제를 내놔도 시장이 다시 올라가요. 그럼 다시 재규제가 나와요. 자, 그럼 또 올라가요. 자,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친구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분양가 상한제 나오자마자 저 뭐 무색이라고 해놨는데 정말 좀 뭐 규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 재건축이 계속 신고가를 하고 있는데 자, 분양가 상한제락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올 지금 1월, 2월, 3월을 지금 몇 개월 전이잖아요. 올해 지금 음마 지금 같은 경우에 84제곱미터 지금 같은 경우에 16억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좀 조정을 받았으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가 나온 시점에서 지금 음마가 이게 아니라 21억 8천이죠. 네.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음마가 20억이 넘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자, 21억 8천이라는 오히려 뭐 정말 신고가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잠실주공 5단지도 마찬가지죠.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도 82제곱미터가 올 초만 하더라도 17억 정도였거든요. 자, 근데 17억에서 출발한 게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면서 지금 22억 3,500에 지금 실거래가가 돼. 호가는 음마도 그렇고 지금 잠실주공 5단지도 그렇고 전부 다 23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규제책으로 나왔던 게 게임의 룰상은 원래 이렇게 되면 사실상 뭐 한 2, 3개월이나 한 5, 6개월 정도는 좀 주춤주춤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자마자 계속 신고가를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올 한해 지금 키워드 중에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30대라는 건데요. 자,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왔던 거는 40대, 50대, 60대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30대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지금 31.2%. 야, 지금 엄청나잖아요, 사실상. 100명이 집을 샀으면 그중에 31명이 지금 30대입니다. 자, 이 30대가 왜 이렇게 시장에 엄청나게 이렇게 1위로 갑자기 뛰어 올랐을까요?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 아크로 리버파크에 대한 충격이다. 이렇게 제가 좀 진단을 하고 싶은데요. 자, 이런 거예요. 자, 5년 전에 2014년에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가 분양을 할 때 13억이었어요. 자, 13억이었는데 입주하는 시점 2016년쯤 돼가지고 20억까지 올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 84제곱미터 33평이 20억? 와, 올라도 너무 올랐다. 이거는 더 이상 올라가기가 어려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렇죠. 2016년에 입주를 했는데 지금 현재 34억에 거래가 됐잖아요. 자, 그러니까 13억 아파트가 34억까지 이 불과 몇 년 안에 가다 보니까 30대들이 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는 평생 내 집장만 할 수 없겠다. 이제 이러면서 정말 시장으로 갑자기 이제 뛰어들게 된 거죠. 자, 30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밴드웨건하고 이제 페블론 효과라는 건데요. 자, 밴드웨건 이펙트라는 거는 그렇죠. 앞에서 마차가 따라가고 뒤로 쭉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30대 같은 경우에는 SNS라는 이런 거에 굉장히 중무장한 세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뭐 거기서 이 집이 좋다 이렇게 올리면 다 따라가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베블론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과시 효과도 좀 있죠. 그다음에 올라간 것이 더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더더구나 30대는 기한이익보다는 좀 현재 주거 만족을 좀 추구합니다. 자, 그러니까 새 아파트의 열풍이 엄청나게 많이 불고 있는 거죠. 현재 주거 만족도를 추구하다 보니까. 더더구나 30대는 정서적 입지.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만 하더라도 야, 그래도 내가 이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이 동네에서 투자를 해야 돼. 자, 근데 30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역세권이면 좋아, 학세권이면 좋아, 직세권이면 좋아.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다는. 그래서 앞으로는 30대의 투자 패턴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바로 이 희소성이죠. 자, 올 한해 지금 강남 3구는 정말 강남 불패가 지금 콘크리트화 돼가고 있다. 자, 강남 이제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한강 조망권 정말 1억 원 시대를 열면서 한강 조망권의 희소성 그렇죠. 더더군다나 새 아파트에 대한 거. 분양가 대비 평균이 3억 7천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할 게 없겠죠. 자, 이런 측면에서 희소성이 높은 것들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자,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금리를 활용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분양가 상한제 지금 또 계속 진행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공급 부족이 계속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입지 쪽 계속 노려볼 만 하겠습니다. 자, 30대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주관적인 입지보다는 객관적이고 공통적인 입지를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이라도 학세권이라든지 직세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더더구나 희소성, 소위 말하는 다이아몬드 역세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광역교통망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런 다이아몬드 역세권들이 나타날 텐데요. 이런 다이아몬드 역세권을 우리가 찾아서 투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공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최근 이래서 오르고 있더라를 대해서 4가지 키워드로 자세하게 분석 또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대표님, 저도 그렇고요. 시청자분들도 그러시고 시간이 너무 야속합니다. 뭐 앞으로는 도대체 언제까지 부동산 시장이 계속 오를 거고 규제는 어떤 게 나올 것이고 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뭐 서울은 쳐다도 보지 말고 포기를 해야 되는지 아직도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네, 방송이 이제 다 끝나가는데 이걸 여쭤보시는 건 다 얘기해 줄 수는 없고. 더더군다나 아까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 입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2030 이제 광역교통망을 이제 우리가 모르고 투자할 수 없거든요. 자, GTX A노선, B노선, C노선, 신안산선, GTX D노선들 이런들이 겹쳐지는 곳들이 서울 안에 4곳이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이아몬드 입지라고 할 텐데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 근데 다 말씀 못 드리는 거는 자, 세미나 오시면 더더구나 아까 뭐 말씀드렸던 20억, 30억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1,000만 원, 2천만 원 소액을 가지고라도 정말 이런 다이아몬드 역세권, 황금 역세권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세미나 좀 이용하셔서 좀 이렇게 와보시면 좀 좋겠다. 제가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또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끝나고 또 개인적으로 무료 상담까지 해드리니까 세미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유재성 대표가 이 서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고 여러분의 개인의 상황에 맞는 무료 상담을 유재성 대표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해놨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기서 열릴 예정입니다. 일정 화면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유재성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서울 역세권 소액 투자 실전 전략이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입니다. 장소는 강남구청역 1번 출구 유원빌딩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02-2077-6357번으로 전화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말에도 무료 상담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주제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역시 장소는 강남구청역 1번 출구 유원빌딩에서 진행됩니다. 서둘러서 02-2077-6357번으로 전화를 반드시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기회 꼭 활용해 보시고 성공 투자 전략 대표님과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1부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재성 대표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